하트 시그널 제작진이 만드는 K-뮤직 배틀 오디션 청춘스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작 발표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채널A 청춘스타 제작 발표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기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작 발표에는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의 사진은요, 사전에 안내해드린 웹하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청춘스타 제작 발표에는요, 하이라이트 영상 보신 후에 공동 인터뷰로 진행을 할 텐데요. 공동 인터뷰에는 청춘스타의 주역분들이죠. MC 전현무 씨와 그리고 6인의 엔젤 뮤지션 이승환, 윤종신, 김이나, 유나, 강승윤, 노재 씨, 그리고 제작진을 대표해서 청춘스타의 기획을 담당한 박철환 PD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청춘스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청춘스타는 세 개로 나뉘어진 K-팝 유니버스의 세 개로 나뉘어진 K-팝 유니버스의 이 연대와 경쟁 속에서 이 시대의 청춘스타가 탄생하는 초대형 오디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방영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하트 시그널의 제작진들이 만드는 오디션 프로그램,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방송 전부터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 공동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네, 최후의 청춘스타가 되기 위한 108명의 오디션. 과연 그 청춘스타가 누가 될지 보면서 저 역시도 너무 설레고 두근두근 거립니다. 자,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 예비 청춘스타들과 그리고 현역 뮤지션들, 엔젤 뮤지션으로 나선 이 현역 뮤지션들이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 나갈 그 이야기들이 무척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 궁금한 이야기 바로 오늘이죠. 4월 28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채널 A를 통해서 첫 방송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청춘스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청춘스타의 주역분들, 우리 박철환 PD님과 그리고 MC 전현무 씨, 그리고 6인의 엔젤 뮤지션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어서 오세요. 자, 우리 박철환 PD님부터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기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춘스타 연출을 맡고 있는 박철환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현무 씨. 네, 안녕하세요. 한 해도 오디션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남자, 오디션계 최강자 전현무입니다. 역시 찰진 멘트. 이승환 씨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실 거의 5년 만에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네. 긴장하고 뭔가 기대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성환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예, 윤종신 씨. 네, 연간 오디션 2022년도 오디션엔 윤종신 안 하나 싶었는데 또 드디어. 나오죠? 네. 예, 제가 있어야죠 오디션에는. 네, 청춘 스타 기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이나 씨. 네, 안녕하세요. 하트 시그널 제작진이라는 이름만 믿고 낚여서 또다시 오디션에 앉아 있습니다. 작사가 김이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즐겁습니다. 네, 유나 씨. 네, 안녕하세요. 가수 윤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런 롤로는 처음 출연을 하게 되어서 저도 같이 좀 설레기도 하고 어떤 끝이 기다리고 있을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강승윤 씨. 네, 안녕하세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온 최고의 아웃풋 중 하나, 아이돌, 싱어, 송라이팅 보컬리스트 강승윤입니다. 어서 오세요. 노재 씨. 네, 안녕하세요. 노재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나오게 됐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너무 색다르고 취지가 또 다른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노재 씨도 기대하고 있는 청춘 스타. 지금부터 공동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청춘 스타, 특히나 하트 시그널 제작진이 만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세요. 먼저 박철환 PD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뮤직 배틀 오디션 청춘 스타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청춘 스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새로운 오디션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워낙 음악적으로 완성돼 있고 또 훌륭한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완성형 오디션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돌아온 청춘들을 데리고 하는 성장형 오디션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세계라고 저 아까 이제 MC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싱어송라이터, 보컬, 아이돌 이렇게 K-팝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의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뮤지션들이 모여서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또 배틀을 벌이면서 성장하고 스타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이야기를 담은 오디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저희가 엔젤 뮤지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모셨는데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최초로 예심에서부터 심사위원이 없는 오디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타이니만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은 대중성,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스타가 탄생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이고요. 새로운 오디션이 되도록 또 열심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짧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속에서 이 확실한 차별화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청춘, 성장 이 두 단어 자체가 굉장히 설레게 만드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저나 윤종신 씨, 네. 날개는 어디에 두고 오신 거예요? 네? 날개. 날개요. 예예. 엔젤이 날개가 있다라는 거는 그 약간 구전으로 그냥 상상입니다. 제가 너무 옛사람이죠. 예, 그럼요. 예. 선입견이죠. 예. 선입견이네요. 예. 많이 이런- 꾸짖어 주세요. 예. 날개 잃은 천사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요즘 더 MZ 들 옛날 몰라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더 예. 옛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예. 자, 우리 윤종신 씨께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 윤종신 씨 같은 경우는 그 하트 시그널 시즌 1, 2를 또 함께 네. 하셨어요. 이 제작진 분들과.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함께 하게 되셨는데 처음에 오디션 프로그램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연예인 예측단에 이어서 엔젤 뮤지션으로 섭외받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단 이 하트 시그널 팀과 이제 시즌 2개를 해보면서 이 팀의 어떤 만듦새라던가 그리고 하트 시그널도 어떻게든 초반에 캐스팅을 하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뉴페이스들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좀 신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팀이 오디션을 한다 그랬을 때 이게 또 어떤 그림들이 펼쳐질까. 그리고 저희 흔히 말하는 심사위원이라고 불려지는 뮤지션들을 심사위원의 방식이 아닌 엔젤이라는 방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진짜 심사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할 때 저희는 쑥덕쑥덕합니다. 쑥덕쑥덕해요. 그래서 제일 솔직한 얘기들을 주고받아요. 저희끼리.
예, 그것을 보는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 얘기들이 솔직해요. 정말 새롭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보시는 맛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다 예. 보면 저희가 뭐라도 이렇게 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잊고 너무 편하게 시청자처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석이 아니라 저희 같은 중년들을 위해서는 엔젤들을 위해서는 와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 와석이. 누워서 볼 수 있게.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편하게 예.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시청자분들은 진짜 누워서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네네.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어. 나누는 얘기들을 들어보시면은 실제 뮤지션들이 그냥 사석에서 하는 얘기 같은. 네. 예를 들면 심사평이라고 하면 좀 말을 걸러서 하거나 방송용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막 쟤는 좀 좋은데? 뭐 좋은데 그냥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날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재미가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면 윤종신 씨를 그 엔젤 뮤지션으로 저격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저는 사실은 심사위원이라는 걸 너무 많이 해서 그쵸, 그동안. 오디션을 경연 중에 제 얼굴이 비치는 것을 12년째 보고 오시는 거거든요. 13년째. 저희도 2009년부터 정말 했으니까. 많이 봤네요, 정말. 네, 저 그래서 무대에서만 윤종신 씨 한 6년째 보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예전에 했던 멘트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겹치지 않게. 근데 많이 네, 실패하셨어요. 네, 전현무도 식상하지만 저도 식상하거든요. 많이 돌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두 분이 함께 나와서 이번에는.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서로 멘트 돌려받기를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두 분의 고군분투도 여러분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포츠 서울의 김민지 기자님, 이데일리의 김가영 기자님께서 박철한 PD께 질문 주셨어요. 하트 시그널과는 결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찾아오셨는데 하트 시그널도 굉장히 핫했기에 이번 청춘 스타도 기대가 되거든요. 오디션을 하게 된 기획 배경 무엇인가요? 저희가 하트 시그널 시즌 2를 끝냈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2017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저희 하트 시그널 시즌 2 같이 연출해 주셨던 이진민 PD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오디션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때 2017년쯤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트 시그널을 하면서 이 청춘들 그러니까는 하트 시그널이 저는 이제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이라는 어떤 계기를 사랑이라는 숙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또 다른 리얼리티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아까 종신 선배님 얘기해 주셨듯이 좀 세상 앞에 좀 내놓아 주고 싶고 빛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저희만의 어떤 방법, 저희만의 눈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은 우리의 다음 장르는 오디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됐다라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 5년 전에 그 얘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박철원 PD님 얘기하시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믿음이 가서 더 기대가 되네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역시나 박철원 PD께 스포츠 경향 하경헌 기자님 그리고 스포티프 뉴스 장진리 기자님, 스포츠 동화 유지혜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자, 하트 시그널로 청춘 로맨스 일상 다반사를 포착했던 제작진인데 청춘 스타를 통해서 타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다른 어떤 차별화를 보여주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보컬 대 싱어송라이터 대 아이돌 이 K-팝을 빛내는 세계관이 충돌한다는 이 컨셉 구체적으로 어떤 컨셉이며 세 분야로 나눠서 오디션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K-팝을 소재로 해서 오디션을 기획을 하면서 K-팝 현재 시장과 그리고 이제 지나온 K-팝의 역사들을 한번 쫙 돌이켜 보니까 K-팝이 지금은 이제 아이돌 음악과 동일시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박효신 씨, 이소라 씨 또 그리고 그 전에 뭐 이승환 선배님, 윤종신 선배님처럼 이렇게 또 윤아 선배님처럼 이렇게 보컬리스트 그리고 또 싱어송라이터들 이렇게 그리고 또 아이돌들 이렇게 세 개의 각각의 다른 재능과 색깔을 가진 뮤지션들이 성장하고 경쟁하면서 이 K-팝이라는 세계를 크게 만들어 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 세 개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무대 경쟁을 벌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더 발전시키는 이야기를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그리고 진짜 스타가 탄생하는 K-팝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더 리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개의 유니버스로 K-팝 시장을 한번 나눠보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구성해 보게 됐습니다. 김이나 씨, 네. 그 김이나 씨도 사실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만나뵐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구성이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게 진짜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은 게 기존의 방식대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결국에는 조금은 그 성량의 그 대결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좀 개성 있는 뮤지션들이 뒤로 중반부서부터는 조금 불리해지고, 또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막 어떤 고음까지 치는 가수라든지 성량으로 압도하는 가수 앞에서는 그치만 이 존재 가치가 너무나 소중한 가수를 어쩔 수 없는 그 오디션 시스템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 시스템 아래서는 아마 끝까지 많은 각자의 고유한 매력을 가진 분들이 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 원석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스포츠 서울의 김민지 기자께서 박천환 PD께 이어서 또 질문 주셨어요. 청춘 스타 참가자들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정 방식에 대한 대답 좀 해주시죠. 저희는 그 말 그대로 제목이 청춘 스타잖아요. 네. 스타 그리고 특히 청춘 스타가 무엇일까라고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을 때, 스타는 한 가지의 아주 빛나는 그 지점 하나가 나머지 99가지의 단점이든 평범함을 다 가릴 만큼 그 한 가지에 확실히 빛나는 자기만의 것이 있는 게 스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완성형이 아닐 수도 있어도 한 가지 확실한 자기만의 매력, 색깔, 가능성이 보이면은 그게 청춘 스타의 자격이 될 수 있고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 위주로 찾았고, 그래서 다양한 색깔, 다양한 매력을 가진 분들을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청춘들이 옵니다. 마음이 청춘인 분은 못 오나요? 마음이 여기 청춘인 왔잖아요. 분들도 여기 여기 오셨습니다. 엔젤 뮤지션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답변이 된 것 같네요. 충분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동아닷컴의 정희영 기자님, 그리고 조이뉴스 24의 김양수 기자님, 스포츠 경향 하경헌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엔젤 뮤지션 6인께 질문 주셨습니다. 청춘 스타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승환 씨 정말 오랜만에 예, 방송에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승환 씨부터 이 청춘 스타를 선택한 이유. 네, 뭐 거창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요. 사실 저조라고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음악하면서 늘 살리에르의 심정으로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고 혹은 창피해하고 사실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이런 나날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후배들에게 그런 심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들의 팩이나 새로운 작법이나 그리고 무대에서의 에너지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그런 자극을 받고 싶고 그런 자극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쉽게 풀이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저도 좋고 시청자분들도 좋고, 그쵸. 그래서 선택해봤습니다. 멋지네요. 이제 그럼 108명의 모차르트를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또 말씀드리면 착한 오디션을 표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D분께서 저를 섭외하러 오셨는데 전 얼마나 착한가 두고 볼 작정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근데 너무 호기심 어린 착한 짱구의 눈빛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착하게 다가서려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충분히 와닿기 때문에 그의 어떤 그런 만듦새 맞아요. 믿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시청자들한테도 그 마음이 다가갈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정말, 그리고 이 되게 간절한 친구들이잖아요. 그 간절함을 어떻게든 더 좀 자극적으로 포장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예, 윤종신 씨,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좀 첨언 좀
예, 일단 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사위원이 아니라서 좋았어요. 예, 심사위원이 아니고 저희 같은 프로 뮤지션들이 참가자들 앞에서 좀 권위적이거나 그리고 어떤 무대보다 상단의 위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시각이 아니고 그리고 그 192분의 판정단이 있거든요. 저희도 한 표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저희도 한 표일 뿐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에게 과중하게 힘이 몰아가지도 않고 그런 어떤 평등한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그런 심사위원의 짐을 훌훌 털고 그냥 무대 즐기고 편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롤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참여하게 된 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이나 씨.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 제작진에 대한 저나 윤종신 씨나 같이 겪어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팀이 그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누군가를 그냥 마냥 어떤 식으로 포장하기보다는 불안한 부분조차도 드러냈지만 그것에서 아름다움을 좀 포착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팀은 연애에 대한 걸 되게 잘 다루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청춘의 전문가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도 정말 잘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 저희 음악 감독님이 지금 굉장한 분이 오셨습니다. 황성재 작곡가님이라고 네. 이제 저희 음악 업계에서는 이제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그 히트곡도 어마무시하게 많으신 맞아. 최고의 작곡가분께서 음악 감독님으로 오셨기에 또 하트 시그널이 원래도 음악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명성에 걸맞게 또 남다른 음악 감독님을 섭외했다라는 점이 정말 저를 강하게 이끈 또 원인이었습니다. 이 청춘스타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면서부터 그 음악 좋다는 얘기 정말 많았거든요. 자, 유나 씨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청춘 스타라는 게 너무 좋았고, 만약에 글로벌 스타였거나 다른 이름이었으면 좀 덜 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춘 스타 그리고 성장형 오디션이라는 그 성장형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뭔가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의 그런 시작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오게 됐고 그리고 아까 김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트 시그널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애청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드라마를 되게 깊이 있게 또 다뤄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쯤 되면 제작진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어요. 그쵸. 제작진 믿고 온 분들이 많네요. 지금 사실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다 제작진 믿고 왔거든요. 강승윤 씨도 같은 생각인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제작진 안 믿고 윤종신 선생님 믿고 왔어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좀 예, 못하네. 근데 제가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였던 사람으로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이런 선배님들이나 네. 멘토분들의 이런 조언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그쵸. 아직까지도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까지 가수 생활을 하면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청춘스타에서는 이제 아이돌, 보컬리스트,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세 가지 부문이 있다고 하니까 공교롭게도 또 제가 그 세 가지 부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렇네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굉장히 이제 앞으로 빛날 그런 원석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가장 크게 끌리게 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본능적으로 우리 윤종신 씨가 하면 나는 무조건 따라간다. 예, 지금 그런 지금 이 훈훈한 투샷 지금 투샷 좀 잡아주세요. 이게 잡히나요 투샷이? 너무 훈훈하네요 정말. 그게 제작진 예. 착하다. 12년 전인데 예.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승윤이는 아직도 순진해요. 노재 씨 네. 참여하시게 된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걸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성장형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함을 좀 깨닫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과정을 보시면서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 또 상심을 하고 또 어떻게 힘을 얻어가는지를 비춰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아마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이제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프로그램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6분의 엔젤 뮤지션의 이 출연 결정 이유를 들어보니까 빨리 오늘 밤 9시 30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철환 PD님께 이데일리의 김가영 기자님 그리고 스포츠 경향의 하경헌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앞서 말씀 주신 참가자 선정 방식에 이어서 엔젤 뮤지션들을 섭외하게 된 기준 궁금하시다고 해주셨고요. 특히 뮤지션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가 이분들에게 뭘 강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 말은 사실은 너무 모시고 싶었던 분들이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돌 그리고 보컬 싱어송라이터 3개의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3개의 분야를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저희로서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이렇게 저희 마음속에 손꼽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과정에서 많은 설득과 그리고 간절함이 필요했고 다행히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엔젤 뮤지션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심사위원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 많은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만 해주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뮤지션이거든요. 예, 오랫동안 음악을 해왔고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는 그쵸. 살아있는 뮤지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과거만이냐 아니면 그동안의 경력만 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진짜 음악에 대한 지금 현재의 태도 그리고 현재의 진짜 감탄사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나름 좀 저희 제작진으로서는 리스키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심사위원으로서 마이크를 들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워서라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좀 편하고 자유롭게 무대를 볼 수 있는 하지만 현장감은 있지만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뮤지션이고 이분들에서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진짜 음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스타가 되기까지 걸어온 노력의 과정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셨습니다. 네, 우리 PD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꼭 이분들이어야만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승환 씨, 윤종신 씨, 윤하 씨, 강승윤 씨, 노재 씨에게 조이뉴스 이사의 우리 김양수 기자님, 스포츠 동아 유지혜 기자님, 엑스포츠 뉴스의 김예은 기자님, 스포츠 경향의 하경헌 기자님이 질문 주셨어요. 엔젤 뮤지션은 심사위원처럼 참가자들 평가하는 것이 아닌 숨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공감하면서 응원하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대표에서 이승환 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엔젤 뮤지션이 하는 정확한 역할. 역할. 네. 사실 그 192분의 방청객 저희가 스타메이커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이제 한 표씩을 행사하시고 저희들도 한 표. 그래서 총 200표인데요. 150표 이상을 받으셔야 그다음 단계로 가시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실 그 방청객분들이 혹시라도 놓치신 그러니까 사실 그 가수들이 그 음악하시는 분이 떨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던 그 이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의 30%도 못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떨림 뒤에 감춰진 실력과 노력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네. 그리고 또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종신 씨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근데 참가자 면전에 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가장 그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희들이 생각나는 대로 저희들끼리 그냥 얘기를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평가죠. 근데 평가는 평가가 없을 수는 없죠 사실은. 칭찬만 계속하는 그 오디션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성장이 예를 없죠. 들면 저 친구 저게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참가자 누구 씨는 이게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승환 씨나 김이나 씨 앞에다 대고 좀 이거 약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저희들끼리 얘기하니까
조금 더 솔직하고 가감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나중에 오히려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방송을 통해서 자기 평가를 보게 된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 당연히 하고요. 그것이 나중에 분명히 약이 되는 솔직한 선배들의 평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오늘 방송 보시면 좀 독특한 점이실 거예요. 좋습니다. 확실히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자, 이번에는 유나 씨와 노재 씨에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엔젤 뮤지션 소유 씨를 포함해서 우리 유나 씨와 노재 씨는 가수와 댄서를 준비하면서 오디션 참여 참가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멘토로서 예비 청춘 스타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예정이며 또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유나 씨. 아무래도 저도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 노래를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기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또 동료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경험담 위주의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오긴 했어요. 그 게임을 하면 왜 주변 핵심 NPC들이 있고 퀘스트를 성공하면 뭔가 빠라밤 막 이런 엄청 웅장한 얘기들 같이 막 기뻐해주고 예. 네, 음악 나오고 기뻐해주고 그러면서 사실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리액션을 먹고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전문가 리액션단이 있으니까 네, 편하게 본인의 끼를 좀 많이 발산하고 꿈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네, 그렇게 그냥 가이드? 네, 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 역할을 하겠다. 좋습니다. 노재 씨는 어떠세요? 일단 저도 뭐 대중분들과 같은 위치에 서서 이제 투표를 하거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어떤 한 사람이 100% 다 완벽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단점도 보완되는 그런 매력을 좀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멘토링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또 어떤 책임감을 좀 갖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 격려, 경력 중요하죠. 격려를 격려. 많이 해주는 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재 씨의 격려도 많이 받아보실 것 같고요. 자, 이분이 아마 가장 감정의 변화가 크지 않았을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디션 예능 출신 스타 강승윤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팀 멤버 송민호 씨가 타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청춘 스타 참가자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돋보였고 또 어떤 부분을 눈여겨볼 예정인가요, 민호 씨? 승윤 씨. 네. 네. 갑자기 여기서 송민호 씨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같은 멤버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참가자 그리고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현재 현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아티스트 분들과 조금 다른 색깔을 지닌 분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싱어송라이터일 수도 있고 보컬리스트로서는 뭐 음색이나 어떤 자신만의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아이돌파도 마찬가지로 뭔가 지금 K-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금 새로운 매력들을 가진 분들이 확실히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마음으로 많이 응원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청춘 스타를 통해서 아마 그런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자신만이 가진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를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엔젤 뮤지션이자 오디션 선배로서 참가자들에게 자신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상황들에 맞는 조언들을 조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바로 직접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기회들이 있고 제가 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지금 그 사람이 가장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먼저 뭐 혹은 겪은 사람으로서 그냥 그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조언이죠.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뮤지션의 역할은 뭐 저도 그렇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참 궁금해하실 텐데 조금 전에 이제 이승환 씨랑 윤종신 씨께서도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박철환 PD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2대1의 김가영 기자께서 심사위원과 엔젤 뮤지션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또한 관객들과 엔젤 뮤지션의 표로 합격자가 나오게 된다면 실력보다는 인기 투표처럼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으신가요? 네. 우선 그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보통 그 오디션에서 예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객분들을 모셔서 관객분들의 손에 맡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대처 방안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떤 대처 방안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번 정말 맡겨보자. 그리고 정말 이걸 맡김으로써 우리가 갖게 되는 걱정과 불안 혹은 설렘, 궁금증 이 자체가 프로그램의 에너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첫 예심 녹화 때 되게 긴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엔젤 뮤지션분도 같이 해주셨지만은 생각보다 되게 정확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스타성만 보시는 것 같지도 않고 스타성 속에 숨어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 여러 가지 면들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엔젤 뮤지션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들 정말 냉정하고 정확한 분들이시구나. 대중의 평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한번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 대처 방안이라기보다는 엔젤 뮤지션 분들이 사실 해주시는 역할이 스타성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승환 선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의 실수라는 것도 있는 거고, 하지만 실수 뒤에 숨겨져 있는 그동안 갈고 닦아온 노력과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발견을 해주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그런 아쉬운 참가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단순한 심사위원분들이랑 좀 다른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윤종신 선배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솔직하게 리액션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녹화본을 보면서 이런 부분 참 많이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편안하고 솔직한 뮤지션 토크를 들어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네. 저희가 최대한 가감 없이 정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음악에 대한, 그리고 스타가 되는 과정에 대한 되게 재밌는 큐레이션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뮤지션 여러분들의 역할을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오디션이 탄생했습니다. 윤종신 씨가 확실히 나오시긴 하시죠, 방송에? 네, 농담인데 꼭 네, 나오셔야죠. 네, 꼭 나오시죠. 그리고 우리 박 PD님 얘기에 좀 보완하자면 이게 네. 결국은 그 판정단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버튼을 누르면은 끌리기 때문에 누르거든요. 근데 그 끌림 속에 스타성, 실력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때까지 오디션 모두가 실력이다, 스타성이다, 어디에 치우친다가 아니고 뭔가를 누르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매력이. 이게 다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분법적으로 뭐 스타성에만 치우치는 거 아니냐, 실력이 무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 누르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화학적인 작용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쵸. 거거든요. 사실 그게 오디션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고 그 청중 판정단이 그 누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막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공정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처 방안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이끌림대로 만나볼 수 있는 방송이 탄생한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 네. 집단 지성의 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희와 흡사한 판정을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예를 들면 소름 이런 거 끼치잖아요. 있잖아요. 네. 되게 잘하는데 안 끌려. 그럼 안 눌러요. 그런 정말 사람들 신기했습니다. 오디션에도 많잖아요. 되게 잘하는데 안 끌려. 그러니까 못하는데 끌려. 이거는 인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매력에 끌리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지금 또 엔젤 뮤지션 여러분들께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드디어 전현무 씨께 질문이 왔습니다. 오래 저 기다리셨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전현무 씨. 살짝 밥을 먹고 올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진행을 하실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현무 너무 씨. 좀, 자, 약간 딴 생각도 많이 전현무 했는데. 씨께 조이뉴스 이사의 김양수 기자님과 스포츠 동아의 유지혜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전현무 씨는 음악 예능 진행의 최강자로 꼽힙니다.
현장에서 지켜본 관계자이자 그리고 수많은 음악 예능을 거쳐온 진행자로서 청춘 스타만의 차별화 무엇라고 생각하시는지 MC로서 또 전현무 씨 특유의 쫄깃한 밀당 진행이 본인 스스로도 음악 예능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예, 약간 두 개예요. 몰아서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은 사실 처음에 제작진 만났을 때 새롭다 또 착한 오디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솔직히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디션이 아무리 뭐 이렇게 착해도. 모양새를 갖춰도 그냥 약간 뭐 무늬만 다른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녹화를 꽤 좀 진행을 했는데 일단 새로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새롭다고 느끼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왜 새롭냐면 일단 참가자들이 다른 오디션 제가 했던 오디션에 비해서 너무 괴물이 아니고 너무 간절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엔젤 미션하고 달리 가끔 미션을 주기 위해서 따로 또 참가자들을 만나는데 네. 다른 오디션 할 때는 되게 간절해요. 제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녹화를 했는데 약간 수학여행에 레크레이션 강사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즐거워요, 그냥. 네, 그리고 너무 친해져 있고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새로워요. 그리고 이제 뽑는 방식도 사실 이분들이 대단한 뮤지션들이지만 심사위원이 아니고 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관객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무대에서 이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오디션 말미로 가면은 다들 눈치를 보면서 괴물로 가거든요. 음색 괴물, 뭐 퍼포먼스 괴물을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본인 걸 못 보여줄 때가 가끔 보이고 근데 이 청춘 스타는 마지막이 되게 다채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각자의 개성이 다 보이고 뭐 눈치를 안 보니까 뭐 심사평이 없으니까 그리고 철저히 관객 여러분들의 표로만 진행이 되니까 뭐 윤종신 씨도 사실 오디션에서 많이 제가 뵀지만은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가끔 좀 진행을 하면서 네. 아, 저 형이 또 이미지를 관리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그런 있어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골방에 갇혀서 솔직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윤종신 씨의 솔직한 견해도 들을 수 있고 그 심사평에 영향받지 않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개성이 또 나오니까 이건 여러모로 되게 새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착한 오디션이라고 말씀을 박 PD님이 하셨지만 이게 뭐지? 뭘 착한 게 어디서 했는데 내가 착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다가 떨어진 친구들한테 내가 덕담을 너무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현무 씨가요? 내가 착해졌어요. 저는 이제 기존의 오디션에서는 탈락입니다. 가장 많은 대사였죠. 합격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매운 맛으로 진행을 했는데 약간 순한 맛으로 좀 이렇게 다독이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건 진짜 뭔 참 다르긴 다르구나. 그것도 신선하네요. 되게 신선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체성의 혼란을 지금 느낄 정도로. 밀당 진행 이런 것만 하다가 지금 내가 뭐가 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느낌이 달라요. 이번 오디션은. 천사 MC. 아 그건 아니고 예.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죠. 예. 자, 전현무 씨의 그 쫄깃한 진행인데 좀 결이 다른 쫄깃함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실 오디션 예능하면 또 김이나 씨도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최근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또 심사위원으로서 활약을 하셨는데 김이나 씨가 보실 때 청춘 스타가 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가장 다른 차별화 지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그 우리 참가자들 그 연령대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말 그대로 정말 연령적인 청춘들만 이제 지원을 합니다. 사실 청춘이라는 단어가 요새는 예전과는 많이 쓰임새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청춘 스타라는 제목에서도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예전에는 청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을 상징하는 단어였고 가장 빛이 나고 가장 푸르름을 느끼게 하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훨씬 더 그것이 좀 힘든 것, 위로가 필요한 세대와 실제로 이제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요. 좀 그것이 너무나 결정적으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우리 참가자들 그 특정 연령대 참가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그래도 이 회복 탄력성과
그리고 청춘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들만의 미학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나 어떤 적으로나 그런 것들과 조금 좌절을 했을 때에 다시 한번 눈을 반짝이는 그런 순간 같은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아마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나면은 과정 중에서 시청자들도 그래 청춘은 원래 이런 거였지 청춘은 참 이런 초여름 같은 때지 요걸 다시 한번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세대 청춘들도 그런 데에서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착한 오디션이란 말은 저는 조금 모르겠는 게 어떤 부분은 가장 잔인한 부분을 저희 오디션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오디션의 예선들은 오로지 심사위원들 앞에서만 이제 무대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물론 심사위원 앞도 무섭긴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거는 낯선 불특정 다수의 대중 앞이거든요. 저조차도 아직 방송을 이렇게 했는데도 앞에 쫙 관객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마이크를 두고 딱 서면은 그 떨림이 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한 번도 무대에서 정식으로 서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첫 예선 무대가 그것도 요즘 코로나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표정을 알 수 없는 관객들 앞에서 무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준비했던 것과 다른 무대들이 이제 속출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실제 청춘의 삶과도 많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준비했지만 막상 그거를 선보여야 됐을 때 그거의 반의 반도 내가 보여주지를 못하고 그래서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누군가의 시선에는 그 안에서도 내가 뭐 이런 나여도 괜찮았나 하면서 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참 여러 가지 조금 더 잔인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완전히 훨씬 더 환하고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이 청춘 스타의 독보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 김이나 씨 얘기를 들으니까 이 청춘 스타는 정말 그 청춘이 가지고 있는 설레임, 아픔, 그리고 찬란함 이것을 다 맛볼 수 있는,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오디션이 탄생한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네, 자 다음은 다시 한번 전현무 씨 마이크를 들어주시죠. 정말 울 뻔했습니다. 엑스포츠 뉴스의 김예은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네. 타 프로그램에서는 노래 도전을 하셨는데요. 이후 맡은 오디션 프로그램 MC가 청춘 스타입니다. 무대에서 직접 노래를 불러본 후에 MC를 보게 됐는데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그럼요. 그 타이밍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참가자 역할 그 롤을 해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진행을 할 때 몰랐던 그들의 이제 고충을 제가 알게 됐어요. 무대가 얼마나 떨리고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를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막 내 자신이 막 교화되고 있던 찰나에 이 프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태어난 이후로 가장 착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감독님 저는 가장 예. 착해요 지금. 지금 예. 조금만 얼굴 예. 클로즈업 좀 얼굴은 좀 못되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생겼는데 전현무 씨 심성은 얼굴 곱습니다. 클로즈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감독님 지금, 굉장히 예. 권태롭게 줌을 당기고 계신데 가장 착한 우리 착해요. 전현무 씨 예. 얼굴 누가 보면 신생한 줄 알겠어요. 좀 지금 봐주세요. 예. 지금 히든 싱어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진짜 뭔지 알겠어요. 네. 너무 한 방향으로만 제가 살았던 것 같아가지고 좀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예, 예. 좋습니다. 달라진 전현무 씨 너무 쭉 들어요. 좋은데요? 옛날 얼굴 나오네요. 옛날 얼굴 나와요. 예. 자 다음은 스포티비 뉴스의 장진리 기자께서 윤종신 씨와 강승윤 씨 두 분께 질문 주셨어요. 두 분이 12년 만에 오디션 멘토와 멘티에서 멘토 동료로 만나게 됐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소감 좀 부탁드린다고 윤종신 씨. 아니 승윤 씨는 뭐 그 사이사이에도 계속 제가 또 유심히 승윤 씨의 성장 과정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한테 동료 이상이고 지금 곡도 너무 잘 쓰고 가사도 너무 잘 쓰고 지금 너무 멋진 뮤지션으로 커 있어가지고 뭐 같이 이 뭐 심사위원 내지는 엔젤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고요. 지금 뭐 이미 저보다 훨씬 더 거목이 됐기 때문에 청출어람이다. 그럼요. 그런가요? 이미 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강승윤 씨 화답해 주시죠. 사실 제 입장에서 이제 더 크게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멘티의 입장이었다가 이제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어떤 다른
자라나는 새싹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30대가 됐더라고요. 그때 고등학교. 예. 네. 강승윤 씨가 그리고 네. 작년에 제가 발표했던 제 첫 솔로 앨범에 또 데미를 또 장식해 선생님이 또 주셨죠. 함께 장식을 또 해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제가 일단 걸어온 어떤 서사들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이야기의 흐름이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굉장히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승윤 씨 심사할 때는 네. 진짜 막 제가 무슨 말 던지면 막 그 오디션 초기여가지고 그쵸. 막 대중들이 와 저런 얘기를 막 제 말 한마디에 반응할 텐데 맞아요. 요즘은 제가 무슨 말하면 아우 지겨워. 윤종 씨 맨날 똑같은 얘기해. 편집을 한 건데도. 그래서 그런 시대의 변화. 그때는 제가 심사위원 하면서도 내가 오늘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막 이런. 저도 약간 황금기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못 모르고 막 던진 말인데.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그때. 대중 여러분들하고 아유. 저하고 네. 막 굉장히 재밌는 시기였는데 요즘은 되게 말 조심하게 돼요. 요즘엔 저 윤종신 씨 표정만 봐도 무슨 얘기할지 알아요. 내가 대신할까 생각한 적.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 그 그럼요. 정도로. 예. 네, 그래서 야. 오히려 승윤 씨의 요번에 뭐 여러 가지 엔젤로서의 멘트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많이 신선하죠. 끄덕이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승환 씨는 어떠세요? 왜냐면 녹화 오기 전에 촬영하기 전에 나는 오늘 이런 멘트 어때요? 왜냐면 또 굉장히 오랜만에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없으셨나요? 있죠. 예. 하지만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송이 너무 초짜라 제가 타이밍을 자주 놓치고 그러다 보면 다 잊어먹고 그냥 노래에 빠져들어서 생각나는 얘기들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네, 박철환 PD께 또 질문 주셨어요. 스포츠 경향의 하경원 기자 그리고 스포츠 동아의 유지혜 기자께서 질문 주셨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인 만큼 구성 못지않게 무대 연출과 사운드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하트 시그널에서 돋보였던 영상미와 스토리텔링을 청춘 스타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무대 연출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이게 누구나 대중을 위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가 저도 대중 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오디션 그동안 많은 오디션들이 좋은 오디션들이 있었는데 아이돌, 트로트 이렇게 또 예전에 있었던 레전드 가요들 이런 소재들을 하는 오디션들은 많이 있었는데 90년대랑 2000년대 이렇게 좀 더 근 과거의 히트곡들, 명곡들을 가지고 무대를 꾸미는 오디션들은 또 최근에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청춘 뮤지션들, 예비 뮤지션들이 여러분들이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좋아하셨던 대중가요들을 멋있게 또 현대화해서 아니면 지금 타이밍화해서 만들어서 올리는 새로운 무대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트 시그널을 좋아해 주셨던 많은 고마운 시청자분들이 청춘 스타를 기대해 주신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하트 시그널을 한 몇 년 정도 하면서 네. 이렇게 8명의 출연자밖에 안 모아봤었어요. 그러면서 8명을 한 달 동안 계속 데려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건. 함께하는 맞아요. 그래서 108분 가까이를 모시고 첫 녹화를 하면서 저희 제작진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누가 떨어질 거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녹화를 마치고 집단적으로 약간 멘붕이 왔었어요. 이들 중에 누군가랑 금방 이렇게 이별을 하는구나. 몇 개월을 같이 준비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디션이 저는 착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엔 경쟁이고 꼭지점으로 향해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김이나 선배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가는 과정에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우정도 있고 질투도 있지만 우정도 있는 거고 그 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겠다. 영상미라는 게 저희 카메라 감독님도 여기 계시지만 진짜 훌륭하게 찍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제작진들이 인물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도 사실은 영상미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트 시그널 만들었을 때처럼 이 청춘 스타에 참여한 많은 참가자들 그리고 스타가 되는 과정들을 진지하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열심히 만들면 또 거기에 기대하시는 영상미와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요. 스포츠 경향의 하경원 기자께서 질문 주셨고요. 그 엔젤 뮤지션 6인께 질문 주셨어요. 예비 청춘 스타들의 멘토로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보겠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이승환 씨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잘하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음악 잘 만드는 친구들. 제가 예전에도 제 특기가 음악 잘하는 어린 것들 꼬드겨 내 곁에 두기라는 특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뭐 이렇게 우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음악 잘 만들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친구가 상위권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윤종신 씨. 예, 저는 아까 뭐 잠깐 얘기했듯이 끌리는 사람한테 표를 많이 주고 뭐 표는 한 표밖에 못 드리지만 끌리는 사람에게 무조건 제 한 표를 드릴 거고요. 그냥 그 끌리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끌리는 사람들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엔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이나 씨. 예, 저도 여느 오디션보다 여기서만큼은 사실 명확하게 잘 설명은 못 하겠는데 저 친구는 너무 괜찮아. 이런 이유만으로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이제 특히 우리 입장에서 누를 수 있는 유일한 오디션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여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참가자들이 가장 이제 변화되는 시기가 한 중반 정도부터 옵니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대체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 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구나 그런 피드백을 받은 후에 참가자들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가 저는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업계에서 정말 진정한 스타로 굳혀질 수 있는가 그때쯤에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치게 바람이 들어도 참 안타깝지만은 그것은 좀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그것에 있어서 지나친 겸손을 떠는 친구들도 또 좀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인기를 이 친구가 어떻게 흡수하는지 그 모습을 바라볼 때쯤이 저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유나 씨. 저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굉장한 장점이 드라마와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대하는 애티튜드를 조금 크게 보고 싶어요. 처음에 잘하는 친구더라도 그 과정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좋지 못하면 점점 뒤로 가게 될 거고 이게 좋으면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네, 강승윤 씨. 네, 저도 좀 성장의 포인트를 좀 키워드를 두고 보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처음에 완성되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매력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종.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은 완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흡수하고 성장하고 저번과는 달라져 있네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이 오디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로 데뷔를 했을 때도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재 씨. 저도 이제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를 볼 것 같은데 일단 자기 장점과 매력을 얼마나 이제 포장하고 이끌어내느냐와 경연곡을 할 때 이제 그 노래를 얼마나 자기 걸로 소화를 하느냐 그런 장악이 있어야 다른 대중분들도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좋은 질문, 소중한 질문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박철환 PD님부터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청춘 스타는 제목처럼 청춘 스타가 탄생하는 이 시대의 아이콘이 탄생할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5번 카메라 좀 봐주세요. 예. 편집할 때 힘드니까. 네, 청춘 스타는 제목처럼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될 청춘 스타가 탄생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청춘을 바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사실은 엔젤 뮤지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보다는 많이 매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왜냐하면 경쟁과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건 항상 매울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과정이라는 건. 하지만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결말을 향해 가는 좀 맛있는 매운맛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밤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현무 씨. 전현무와 윤종신이 나온다고 뻔한 오디션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오디션이고요. 뭐 말씀 나왔지만은 뭐 착한 오디션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최초의 오디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착해지는 과정도 함께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놓치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승환 씨.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아이를 감추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이들이 본인은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춘임을 겉으로 드러내기를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청춘의 싱그러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늘 청춘인 이승환 씨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설레네요. 예. 설득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자, 윤종신 씨. 네, 채널 A가 하트 시그널 이후에 또 한 번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청춘 스타를 통해서 아마 이번 오디션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나올 수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오디션이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이나 씨. 네, 그 예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었던 목도했던 감정은 불안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청춘을 이야기하면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그 불안이라 함은 청춘이 가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꼽힐지 모른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진짜 특별한 스타가 태어날 것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나 씨. 오디션이라는 거는 피라미드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우승자가 분명히 있는 그런 포맷이지만 108명의 친구들이 전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보시면서 또 과정의 중요성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승윤 씨. 네, 저희끼리 녹화 중에 청춘 스타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청춘 스타라 함은 이제 그 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같이 함께 지켜봤던 스타들이 청춘 스타라고 말할 만하지 않나? 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은 뭐 일반인 분들, 대중 분들을 만났을 때 저에게 저 그때 투표했어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어떤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청춘 스타가 탄생하는 과정들을 그 여정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은 한 청춘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노재 씨. 이번에 청춘 스타를 통해서 청춘들의 스토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청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꼭 본방사수해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청춘 스타 제작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이죠. 4월 28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채널A 청춘 스타 많은 시청과 관심 그리고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청춘 스타 제작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